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라는 아주 좋은 툴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그 안드로이드 어플이나 iOS 어플을 기존에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자바나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이해만 있어도 그 쉽게 이제 누구나 어플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인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한번 간단한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능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 와이파이 스캐너 기능을 가진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앱 안에서 인앱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아이오닉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 아주 상세히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유튜브 영상을 그 하단, 영상 하단에 그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참고를 하시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 하시면 아마 그 제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그 개발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 환경이 갖춰지셨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명령어 프롬프트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걸 여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디렉토리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가서 새로운 뭐 그 디렉토리를 만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여기서 ionic start라는 명령어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앱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데요. 그 ionic start로 시작을 하시면 이제 앱 크리에이션 위저드라고 이제 설치 마법사 같은 걸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를 해주겠습니다. 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앵귤러 JS를 쓸 거기 때문에 앵귤러 JS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지어야 되는데 프로젝트 네임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서 스타터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형식을 어느 정도 개발자가 신경을 안 쓰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탭스라는 템플릿을 정해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es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선택한 탭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총 3개의 탭을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내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탭 1에는 그 간단하게 이제 인앱 웹 디스플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하나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 2에는 와이파이 스캐너 기능을 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탭 3에는 제가 이제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게끔 간단한 텍스트를 넣은 그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료되었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현재 디렉토리는 일단 바탕화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프로젝트, 그 정하신 프로젝트 이름으로 cd 프로젝트 이름을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갔고요. 내용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됐음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일 탐색기를 여셔서 제가 그 영상 하단에 올려드린 그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깃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src에 들어가셔서 앱에 들어가시고 이 탭 1, 탭 2, 탭 3를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압축 파일을 푸시면 제가 드린 파일의 압축 파일을 푸시면 그럼 그 똑같이 탭 1, 탭 2, 탭 3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파일로 들어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압축 파일을 푸시면 똑같은 폴더 3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폴더 3개를 갖고 오셔서 생성하신 그 프로젝트 파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rc에 들어가셔서 앱에 들어가셔서 이 3개를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덮어쓰고요. 이렇게 하면 교체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린 폴더 파일 안에는 이제 코드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치 안 하시면 오류가 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이브러리가 그 와이파이 관련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부분에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여기 직접 들어가셔서 복사하셔도 되고 제가 입력하는 명령어를 똑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오셔서 똑같은 명령어를 쳐주시면 이 폴더 내에서 그 npm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이어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도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노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 아이오닉 캡 싱크 명령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빌드하시거나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실 때 중요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예제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시고 싶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제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오닉 캡 싱크를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 아이오닉 캡 싱크라는 명령어는 이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동기화시켜주는 명령어가 됩니다. 이걸 해주고 나서 아이오닉 캡 오픈 안드로이드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되었고 아이오닉 캡 오픈 안드로이드 명령을 쳐서 완료가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쳐서 프로젝트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이렇게 하면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 제가 만든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에뮬레이터에서 구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그 어떤 실행 내역을 보고 싶으시면 그 이 런 창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디버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비주얼 코드도 아마 설치를 하셨을 텐데 이 비주얼 코드 같은 경우도 코드에 들어오셔서 수정을 하시는 편이 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비주얼 코드에 그 코드를 올려놓고 이걸 수정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코드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그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홈페이지를 스티브 잡스 그 어떤 설명 위키피디아 그 페이지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물론 다른 홈페이지로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코드를 약간 보여드리자면 핵심적인 그 코드가 그 탭 1에 대한 핵심적인 코드가 여기 탭 1 섹션에 있습니다. 그 실제로 비주얼 코드로 그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떻게 여시는 상관없는데 그 바탕화면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만든 그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셔서 src 앱 들어가시면 이렇게 탭 1, 탭 2, 탭 3가 있습니다. 이 탭 1에 들어가셔서 그 이걸 이제 코드로 여셔도 되고 네 그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 탭 2로 여셔도 되고 탭 1로 여셔도 되는데 일단은 탭 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1에 지금 이 부분은 그 홈페이지를 그 핸드폰 화면에 맞게 그 조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디스플레이 하시고 싶은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웹사이트의 링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iframe src 이 태그로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HTML 프로그래밍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아이오닉 프레임워크가 그 자동 생성해 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프레임워크가 앱을 만들기 상당히 간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탭 2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그 와이파이 스캐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컴퓨터의 어떤 가상 에뮬레이터에서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가 이 안드로이드 와이파이라는 어떤 가상의 와이파이밖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이제 그 개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안드로이드 기기들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와이파이가 이것보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실제로 잡히는 와이파이가 화면에 뜨게 될 겁니다. 기기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실행 내역이 뜨면서 네 지금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미 내역이 떠 있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기 연결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와이파이 정보가 뜨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설정에서 보는 거랑 같이 그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네 이렇게 버튼이 10초 뒤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왜 10초 뒤에 이렇게 되게 설정을 해놨냐면
그 와이파이가 잡히는 동안에 만약에 저 버튼이 나타나서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 연결이 올바르지 않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좀 주게 됐습니다.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이 뒤에 있는 탭 to page ts 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에 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어떤 문법의 타입스크립트 정확히 얘기하면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이제 노드.js와 비슷한 그 코드 포맷인데 이제 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드를 이제 이 와이파이 스캔 하는 부분이 이제 와이파이 위저드 2라는 어떤 라이브러리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탭2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컨스트럭트 해주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해주고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쓸 변수들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async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비동기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함수고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 실행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언제 실행이 되냐면 HTML 파일과 연동이 돼서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버튼을 눌렀을 때 getNetwork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 getNetwork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infoText라는 걸 출력을 하고 이건 이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그런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i번째 와이파이 정보 이건 당연히 이제 와이파이 스캐너가 잡은 와이파이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 ng4라는 거는 이제 이 앵귤러 폼에서 그 반복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레이에 있는 그 엔트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몇 번째 와이파이 정보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HTML 코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HTML로 코딩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고요. 스캔을 하고 그리고 그 스캔된 리절트들을 이렇게 그 제이슨 형식으로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뒤에 어레이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걸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HTML에 이렇게 반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탭2에 대한 코드 설명이고요. 탭3는 굉장히 간단한데 탭3 같은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뭘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추가하셔도 되고요. 뭐 탭을 여러 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예제 코드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 그냥 HTML 코드에 그냥 안녕하세요를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아이오닉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다수의 것들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그 가끔씩 오류가 뜰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런 항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영상에 나와 있겠지만 이 캡이라는 거는 캐패시터라는 어떤 일종의 확장자 같은 건데 캐패시터라는 어떤 익스텐션 같은 건데 이제 이것도 역시 설치를 해주셔야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이 명령어 아이오닉 캡 오픈 안드로이드 같은 명령어들이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에 자동 생성된 부분에서 이 tab2page.ts라는 부분을 수정을 많이 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파일은 이 ts 타입스크립트 파일과 html 파일 이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와이파이 스캐너 말고도 BLE 스캐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사실 라이브러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와이파이 위저드 2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된 지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셔서 그걸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와이파이 위저드 2를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일단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